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한국은행 충격 발표 2024 집값 전망.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가입 버튼을 누르고 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플래티넘 회원과 다이아몬드 회원은 3개월에 한 번씩 회원 투자 분석 보고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체크리스트는 매월 1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회원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긴축 6개월 이상 경기 부양 시 부동산 오를 수도. 어제 금리, 기준금리 3.5% 동결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1월 이후에 지금 1년 동안 3.5%로 계속 동결을 하고 있지만 비교적 높은 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 이창용 총재가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긴축 적어도 6개월 이상 간다. 내년 후반기 이후에나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때도 물가가 안 잡히면은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섣부른 부양책이 나오면은 집값만 올린다. 정부는 지금 모든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 금리를 지금 3.5%로 동결을 했지만 대출을 다 지금 옥죄는 그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증가율이 문제입니다. 부채가 증가를 안 할 수는 없죠. 경제 규모가 커지고 하면은 대출을 내서 집도 사고 자산을 증식하기 때문에 부채가 조금씩은 늘어나야 되는데 그 기울기가 역대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내년 말이나 후년 초가 돼야지 2%에 도달하기 때문에 적어도 제 생각은 한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 3.5%의 금리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하는 포인트는 잘 잡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냐, 그 전에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데이터를 보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엇갈린 내년 집값 전망, 결국 금리에 달려있다.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동안에 집값이 확 떨어졌는데 고금리가 유지되는 동안 이때 올 초에 대출을 풀어주는 정책을 써서 집값이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살짝 반등을 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지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금리에 달려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그럼 투자하는 시점을 언제를 잡아야 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은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실제 주식처럼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투자하느냐가 정말 일정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모니터링 하면서 그 시점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는 내용은 회원방에서 좀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 나라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부동산 값이 계속 이렇게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죠. 이게 다시 이렇게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꺾여 있는 상태죠. 다시 이게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하다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냐. 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따가 살짝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할 건데 다시 한번 2차 하락을 크게 좀 한번 겪고 나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받쳐주고 해야지 다시 자산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금 0.7명입니다. 2명을 낳아야지 가구가 유지가 되는데 0.7명이면은 정말 국가 소멸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분분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자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미국으로도 이민도 가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식이 빨라졌다. 헤지펀드는 이미 피벗에 베팅. 미국도 이제 지금 금리가 상단에 와 있다. 지금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내년 후반기가 될 거냐, 초가 될 거냐,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기타 재건축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많을 텐데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돼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을 할 수가 있다. 지금 대부분의 신도시가 한 170에서 220이죠. 500까지 하면은 2배 이상, 2배 정도까지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이익률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실거주 의무 완화는 불발이 돼서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이제 23년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의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1년 어떻게 지나왔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24년을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폭이 둔화가 됐습니다. 11월 달에 잠깐 반등했던 데이터들이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서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 이제 꺾였죠. 그렇죠? 비수도권의 경우 세종, 충청권에서는 양호한 상승폭을 기록하였으나 대부분 광역시 및 지방 도시에서는 상승폭이 축소가 됐다. 전세 가격은 비아파트의 전세 사기 불안 등으로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됐다. 수도권 전세 가격은 전월 대비 0.4% 상승하였으며 특히 경기 과천과 인천 중구 등에서 빠르게 상승했다. 지방도 13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5개 광역시의 경우 하락폭이 크게 둔화되는 등 비수도권도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큰 타이틀만 보고 나머지는 뒤에 그래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면서 5만원 내외에서 횡보를 지속하고 있다. 근데 지금 서울의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3,800까지 갔다가 8월 달에 피크를 찍었죠. 그리고 9, 10월 달에 3,500까지 갔다가 지금 10월 달에 2,3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수준은 올해 2월 달 수준이죠. 수도권 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준공 후 미분양도 완만한 증가세, 준공 후 미분양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하락폭은 4% 중반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죠? 주택은 관망세를 보이면서 하락폭은 올해 한 4% 정도 토탈 올해로 보면은 하락한 걸로 보인다. 1, 2월 달에 좀 많이 하락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좀 그래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및 주요 아파트의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둔화가 됐다.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겠습니다. 올 연초에 1월 달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하락폭을 줄이면서 반등했었는데 다시 지금 하락으로 조금 꺾였죠. 그래서 10월 이 데이터는 10월 말까지를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10월 말 기준으로 데이터는 11월 24일 날 정리가 됐지만 데이터는 10월 말까지의 데이터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은 이 그래프가 더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 및 변동률도 이 변동률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이너스로 이제 막대 그래프가 11월 달은 이제 이렇게 꺾입니다. 그죠? 그리고 선도 지수도 이렇게 노란색도 꺾이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격 변동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이 이렇게 0.11에 0.16, 0.03 그래프들이 이렇게 다 꺾이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1월 달은 이게 더 이렇게 꺾였죠. 그렇죠? 연간 주택 매매 가격 하락폭 4% 중반대를 예상한다. 올 전체로 따지면 아직 12월 달이 남아 있는데 12월 달에도 이제 하락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3.5%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파트 중위 가격을 보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올해 4월 달까지 잠깐 6, 7, 8, 9, 10 반등했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꺾일 것으로 12월 달에 이렇게 다시 꺾여서 올 전체로 따지면 한 4% 정도의 하락률을 나타낼 거다.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 전망 지수도 보면 7, 8, 9, 10에서 이렇게 올랐다가 꺾였죠. 전국 수도권 기타 지방까지 해서 요게 지금 10월 달까지의 데이터고 11, 12 하면은 이게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현재 약 한 90 정도에 머물러 있는 90 한 5 정도 되겠네요. 주택 가격,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12월 달로 가면 80대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매 가격 하락폭은 지난해 비해서 2배 이상 확대되었으나 매매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하락이 지금 뭐 4%까지 됐다고 하지만 누적으로 그렇지만 과거 2013년부터 2021년 11월 달까지 상승한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했다가 살짝 반등했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는데 이래봤자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소득 대비해서. 이게 적정한 수준으로 가려면 아직도 한 15% 정도는 더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세, 금리 부담 및 전세 사기 불안으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죠?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월세로 가기도 힘들고, 그렇죠? 계속 월세를 주는데 지금 월세 내는 게 금리를 넘어섰어요. 근데 전세 금리를 살짝 좀 풀어줬었죠. 올해.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리고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 불안 때문에 아파트로 지금 전세가 몰리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 할 거 없이 전세 상승폭이 크게 하락했다가 계속 하락폭을 줄이다가 다시 상승 반전했는데 전세는 이 끝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매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전세로 돌아선 것이죠. 고금리 부담으로 매매 수요가 주춤한 가운데 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죠. 그렇죠? 아파트가 너무 비싸고 고금리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다. 근데 전세는 그나마 여러 가지 대출 상품들도 있고 전세도 어느 정도 지내다가 이제 금리 떨어지고 매매 타이밍이 오면 매매를 하려고 그 시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최근에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상당히 6에서 7%까지 상승하는 등 금리 부담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좀 금리가 조금 낮은 전세를 찾는 수요입니다. 한편
비아파트의 전세 사기 불안 및 지속적인 월세 상승으로 아파트 수요에 전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아파트 임대차 거래 추이를 보면 전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월세는 지금 좀 줄어들었죠. 지역별 전세 전망 지수 추이.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 지방을 보면 전세 가격이 100을 넘어섰다가 지금 요즘 살짝 주춤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금리 부담 및 주택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주택거래 횡보세 지속.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 9월 달에 수도권, 비수도권 보면은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0월, 11월 달에는 이렇게 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장이 펼쳐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9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9,448호로 전월 대비 4.1% 감소. 그렇죠? 전월 대비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년 동월 대비인데 작년에는 거의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 대비는 좀 높죠. 그렇지만 큰 의미가 없고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특히 10월 달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3,800건 하던 월 거래량이 3,800건 자체도 작았어요. 서울이 한 6,000건 정도 원래 아파트가 매매가 거래됐는데, 근데 10월 달에는 지금 2,300건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2,400건 정확하게 하면 2,400건이면은 거의 거래가 이제 중지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호가 차이로 거래량 회복이 제한적이다. 그렇죠?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지방을 보면 매수 우위 지수가 지금 거의 한 20에서 30대입니다. 이 100이 돼야지 매수자랑 매도자가 동등한 수준이라는 건데 매도자만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간헐적으로 못 견디는 매물이 정말 떨이로 나올 겁니다. 그때 잘 잡으셔야 됩니다. 분양 물량이 올해 들어 최대치 기록 11월 달에, 그렇죠? 이제 지금이라도 빨리 떨구자 해가지고 10월 11월 달에 이렇게 분양 물량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올 연초에는 부동산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양을 안 하다가 연말에 몰리고 내년에는 더 나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11월 12월 달에 지금 분양 물량을 아마 쏟아낼 겁니다. 내년에 더 나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감소세이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완만한 증가세. 그렇죠? 준공후 미분양이라는 것은 계속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아파트는 계속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것은 준공후 미분양이 아니고 분양을 안 하기 때문에 분양 물량이 감소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증가하다가 분양을 안 하니까 미분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착시 현상이다. 실제 중요한 게 준공후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신규 대출 금리 상승세도 대출 증가세가 지속. 이거는 지금 신규 대출 금리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신규 대출 금리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6에서 7%인데 월순 증가액은 이때 대출을 받아놓은 거예요. 이때 보통 한 3개월 전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6, 7, 8월 달에 잠깐 실질 금리가 조금 낮을 때, 그리고 50년 만기 대출이다, 특례 보금자리론이다 할 때, 그때 이제 집을 계약한 사람들이 지금 대출을 받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받은 한 3개월 후에 이렇게 확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이렇게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증가율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조금씩 증가하는 거의 이제 유동성을 아주 이제 제어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투자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내년은 정말 주택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겁니다. 특히 상반기. 저는 상반기 때 거의 대부분 큰 폭의 하락이 있고 그 상태가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 대출 26조 풀리는 게 그게 조금 관건입니다. 그건 이제 애를 낳아야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는 과거에 애를 낳은 사람들 1년 내에 낳은 사람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이제 젊은이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거에 좀 달려 있어서 잠깐 한 2, 3개월 정도 또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규 대출 금리는 4개월 연속 상승세. 그죠? 신규 주택 담보대출 기준금리는 고정되어 있는데 초록색 신규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죠. 코픽스 주택담보대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줄을 쥐고 있다. 맺은 말입니다. 인생은 될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되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한다. 전문가를 고용하는데 돈을 아끼지 마라. 타인의 경험을 돈 주고 사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시간을 지불한다. 부자는 돈을 지불해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다. 전문가를 고용할수록 당신의 처음과 기본기는 단단해지고 누구보다 빠른 시간 내에 꼴을 얻게 된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